인구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되면서 소멸 직전까지 내몰렸던 지역이 이것 때문에 사람이 몰리고 수요가 살아나고 가격까지 상승되는 그런 대변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 이것이 서울에도 많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어느 지역에 어떻게 만들어지고 앞으로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중에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 밀려서 충남도 같은 경우는 인프라도 밀리고 또 인구도 계속해서 이런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빠져나가 버리고 일자리가 없어지다 보니까 소멸 위기까지, 그래서 이 과거의 인구의 절반 정도까지 급격하게 인구 감소가 일어나는 지역이었는데요. 충남도가 정책적으로 기업들을 유치하게 되면서 사람이 몰리게 되고 수요가 살아나고 또 가격들도 회복이 되는 그런 대변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충남도의 인구 변화를 좀 보게 되면요, 처음에 89년 정도에는 300만 명이 넘었었는데요. 이게 94년도에 184만, 그러니까 절반 정도의 인구로 감소됐다가 2011년, 12년을 거쳐서 200만을 겨우 회복했다가 현재로는 212만 6,600명 정도로 약 10만 명 정도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됐는데, 그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기업 유치라는 것인데요. 충남도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요, 고용이 1만 4천 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자, 충남 기업 유치 거침없다. 충남도 공식 뉴스 블로그에 보게 되면은 2020년에는 기업 수가 597개사였고 2조 원 가까운 또는 8,600명의 고용 인구가 늘어났었는데, 2021년, 그러니까 1년 같은 기간에 1년 동안에 651개사와 5조 원 가까운 14,000명의 고용 인구가 증가되는 성과를 거두게 되는데, 이거는 기업하기 좋은 충남, 그래서 설비 투자 1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요,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을 지역을 확대를 하게 되면서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돼서 기업하기 좋은 곳, 세금도 감면해주고 자금 지원도 해주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쪽 충남 지역으로 옮겨오게 되면서 인구가 증가됐다라고 볼 수 있고, 또 고용이 창출이 되니까 소득이 올라가게 되고 또 소비가 일어나고 부동산 가격에 영향도 굉장히 크게 많이 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충남 같은 경우는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지금 1년 만에 4만 6천 명 정도의 절대수가 감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지역별로 보게 되면은 세종시라든지 충남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데, 이거는 일자리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일자리가 가장 많다라고 할 수 있는 서울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요. 일자리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소되는 것은 결국 높은 집값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서울의 인구를 얘기할 때는 수도권이라는 지역의 범위를 같이 고려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의 인구는 지금 전체 인구의 50.5%나 차지하고 있고, 경기와 인천 지역을 같이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인구는 1년 만에 5만 5천 명이 감소했지만, 인천 지역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1년에 3만 2천 명과 6만 5천 명이 증가되게 되면서 실제로 수도권의 인구는 4만 2천 명이 증가되고 있다는 걸 감안하셔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모여 있는 곳을 꼽으라면은 일단은 3도심 중에서 중구, 강남권, 그 다음에 여의도, 이 세 곳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노후되고 낙후된 지역들을 계속해서 개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도심권 중구 종로구에 걸쳐져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세운상가가 그동안 낙후되고 노후돼서 제 기능을 못했고 오히려 도심의 기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다가 최근에 이 종묘공원에서 남산까지 이어지는 녹지벨트와 더불어서 초고층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강남, 서초, 송파권 같은 경우는 워낙 일자리가 많고 가장 어떤 선호도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또 새롭게 한전부지를 개발해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라는 것이 새롭게 들어서게 된다라는 것도 있죠. 그리고 여기에 고용인구가 무려 4, 5만 명의 새로운 고용들이 창출된다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대변혁이 추가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국가산업 단지들이 모여있는 구로구나 금천구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건 아니고 이 지역이 노후됐던 지역이 현대화되면서 디지털 단지화로 바뀌고 있다 보시고, 또 여의도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에 소프트웨어, 이 금융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지만 금융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하드웨어,
건물이라든지 도시의 기능적으로는 조금 더 모자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서울시가 최근에 350m 최고 용적률 1200%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도시계획을 발표하게 되면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는 지역이 이 여의도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새롭게 서울 내에서 만들어진 제2의 판교라고 불려지는 곳이 이 마곡지구인데요. 자, 마곡지구는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의 가장 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입지적인 불리함을 갖고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9호선이라는 것이 개통이 되고 급행철도를 이용해서 간다면 여의도와 강남까지의 접근성이 매우 좋아지는 그런 상황의 교통이 혁신이 일어났고, 또 여기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기업들을 위주로 해서 LG 사이언스 파크 같은 곳에는 LG 계열사 12개에서 13개 계열사가 모두 다 들어왔고, S-오일 계열과 이랜드 계열의 대기업들이 많이 입점을 하게 되면서 판교를 대체하는 또는 판교와 비견되는 서울 내 대규모 업무타운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향후에도 꾸준하게 인구나 수요가 증가될 수 있고 탄탄한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곳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대규모 업무타운에 일하는 근로자 수는 얼마나 많고 어디가 가장 많은지를 먼저 보게 되면은 사대문안이라고 불려지는 도심권, 3도심 중에 도심이라 불려지는 곳은 근무자 수가 53만 6천 명이나 되고 1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2등은 역시나 강남 46만 3천 명, 3위는 여의도 18만 2천 명입니다. 이 3도심, 서울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은 3도심이 역시나 1, 2, 3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4위는 역시 국가산업단지가 모여있는 가산, 그리고 5위 같은 경우는 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성수동이 12만 2천 명으로 5위를 차지해서 신흥부촌, 최상급지로 거듭나고 있는데,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건축물인 갤러리아 폴의 트리마제 아크로포레스트라는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서고, 여기 뒤에 노후되어 있는 공장들이 카페로 바뀌게 되면서 상권이 확장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고용자 수는요, 성수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성수동 1가와 2가가 중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고, 중공업 지역 안에 가죽을 중심으로 하는 가내공업들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근로자 수는 굉장히 많지만 굉장히 노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중공업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이 속도를 낼 걸로 예상이 되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6위는 역시 우리나라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려지는 판교가 89,900명, 그러니까 9만 명 가까운 고용인구가 나오고 있고요. 역시나 서울 내 제2 판교라고 불려지는 곳이 7위 85,000명, 그래서 판교와 비견될 정도의 고용인구 근로자 수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1위부터 10위까지를 봤는데요. 앞으로 대규모 업무지구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예견되고 확실하게 확정되어 있는 곳,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용산구일 수밖에 없거든요. 자, 용산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 전체에서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지역들이 전부 다 업무지구입니다. 대표적으로 유엔사 부지, 수송부 자리, 캠프킴 자리, 미군 부대가 나가고 나서 유휴부지로서 고밀 업무타운으로 만들겠다라고 서울시가 발표된 곳이고요. 또 철도부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북부 역세권 개발, 전자상가 국제업무지구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고, UAM 연구소, 현대자동차 소유하고 있는 한강변에 날아다니는 택시라고 불려지는 드론 택시의 연구소가 들어설 걸로 확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조감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요, 일단 최근에 이 분양가가 공개된 유엔사 부지 같은 경우는 입지적으로 공원에 인접해 있고요. 그리고 호텔과 오피스텔, 그 다음에 아파트들이 혼재돼서 여기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까지 유치가 되면서 대규모 업무타운과 초고가의 주택이 만들어지는 곳으로 유명하게 됐습니다. 2, 3년 내에 완공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는 유엔사 부지와 캠프킴 같은 경우도 수송부 자리와 비견될 정도의 업무타운이 같이 개발될 걸로 향후에 발표될 걸로 예정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원래 착공이 돼서 2026년에 완공이 되는 서울역의 북부 역세권 개발은요,
코엑스에 호텔과 컨벤션과 업무타운과 그다음 백화점 이 4종 세트가 이 서울역에 다 들어서게 되고요. 코엑스의 고용 유발 효과가 4만 명 정도 되는데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은 이 한 개의 시설 북부 역세권 개발만으로 3만 명 정도의 고용 인구가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최근에 발표를 했죠. 컴퓨터 조립의 메카라고 불리지는 용산 전자상가에 대한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도 초고층 건물로 1000에서 1200%까지 고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뒷받침해주는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성수동에 들어서는 갤러리아 포레 트리마제 아크로포레스트 높이가 150에서 170m 정도 되는 랜드마크 건물 3동이 들어서서 성수동이 크게 변했다면 용산 전자상가는 150에서 170m 정도의 업무타운이 무려 20개 동 이상이 들어서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날아다니는 택시 2025년 2년 뒤에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이 UAM이 한강변에 있는 현대자동차 부지의 연구소가 3년 뒤면은 완공이 됩니다. 착공에 이미 들어갔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단일 사업으로는 가장 큰 업무타운인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만들어지게 되고 2024년 내년 말부터 기반시설 공사 착공에 들어갈 일정들이 확정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여드렸던 이 강남의 한전부지라든지 용산의 국제업무지구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상당히 여러가지 개발 계획이 이미 많이 발표되다 보니까요, 투자금도 많이 드는 지역들로 바뀌었거든요. 자, 그런데 서울은 다양한 목적에 맞게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자금에 맞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강남 소초 같은 경우는 태생 자체가 1위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 수위가 계속해서 수요가 뒷받침되고 수요가 몰리게 되면서 전국적인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곳이 분명한 곳이고요. 또 종로구와 중구, 용산구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대규모 업무타운이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교통이 집중되다 보니까 지속해서 이 지역들은 수요가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지역은 놓치지 마시고요. 자, 여기를 못한다고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실망하고 포기하기보다는 자기 자본에 맞게 다양한 목적에 맞춰서 잘 투자하신다면 자 나름대로의 최선의 선택에 투자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교통을 중시하는 수요들은 마포구라든지 또는 동대문구 정도를 투자해 놓으신다면 여의도의 업무타운과 도심의 업무타운, 상암과 또는 홍대까지의 접근성을 갖추고 있고 여기도 동대문구도 마찬가지로 도심과 용산 그리고 강남의 접근성까지 다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마포구와 동대문구를 좀 주시하고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고요. 두 번째로 이 환경을 중요시 하시는 분들, 한강변을 중심으로 하는 강북과 강남권에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 투자하시고 정가운데 도심권에 있는 남산을 중심으로 하는 투자를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중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대치동 일대와 또는 목동 일대 그리고 중계동, 노원구에 있는 학원가가 잘 형성되어 있는 지역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업무 지역이 마포 공동역 주변 지역과 공동역 주변 지역의 대치동에서 유명한 학원들이 모두 다 이 공동역 주변 지역에 새롭게 입점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새롭게 떠오르는 학군 지역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주시하시고 안전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또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면 놓치지 마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따라가야 하는 세대 같은 경우는 강남, 용산, 여의도 물론 좋지만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은 영등포구라든지 금천구 일대의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을 선택을 하신다면 가성비 대비해서 가장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역시나 강남을 투자하고 싶은데 강남을 투자할 수 없어서 강남의 근처에 머물고 싶은 수요층들 같은 경우는 동작구라든지 성동구라든지 또는 송파 강동구 정도로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역시나 대형 호재로서 잠재 수요가 폭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강남과 용산, 여의도라는 정답만을 쫓아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목적에 맞게 또 자금에 맞게 잘만 선택을 한다면 가성비 대비해서 최고의 투자는 아니더라도 최선의 투자는 할 수 있다는 걸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망설이다가 기회를 자꾸 놓치는 분들이 2, 3년 뒤에 가장 큰 후회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